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오늘의 영광이 내일의 고통이 될 수도, 오늘의 좌절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 한 가족의 기둥이었던 제가 아들 집에서 쫓겨나 여감 노숙자가 되었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내몰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자부했건만 제 나이 70이 넘어 제가 설 자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도 살기 힘들어서 더 이상 모시기 어렵습니다. 아들 영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아들의 가족과 함께 살다 보니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제 연금으로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던 저는 아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감정이 북받쳐 올라 결국 이런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더 이상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세요. 술 냄새도 심하시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술로 슬픔을 달래려 했던 제 모습이 가족들에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쫓겨날 만한 이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은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것으로 방을 얻어 독립하세요. 저희도 더 이상은.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아들을 키웠건만 제 가치는 고작 50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눈물이 흘렀지만 아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짐 가방 하나만 들고 아들의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집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친구들도 각자의 가족과 살거나 요양원에 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이 많았습니다. 며칠 머물다가 눈치가 보여 떠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 만에 50만 원은 바닥났고 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한때 성공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세 식구를 먹여 살렸던 가장이었던 제가, 아들을 명문대에 보낸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던 제가, 이제는 역 앞 벤치가 잠자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거리에서 밤을 지새웠을 때의 그 수치심과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자문하며 밤을 지새우던 그날 가장 많이 떠오른 것은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에 눈을 뜨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것을요. 절망에 빠져 무너지거나 아니면 다시 일어서거나. 그리고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아직 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역 앞 벤치에서 쪽잠을 자다가도 순찰 나오는 경찰이나 영무원들에게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한겨울이라 밤이면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배고픔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위장을 찔렀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으로는 간간히 빵 한 개나 컵라면 정도를 사 먹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곧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저 혹시 1,000원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첫날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저를 무시했고 간혹 동전 몇 개를 던져주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따뜻함보다는 연민이나 혐오가 더 많았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제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앉아서 그러지 말고 일이나 하시지. 젊은 청년의 냉소적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노인을 누가 써주겠습니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더는 구걸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는 동네 공원 한쪽에서 폐지를 모으는 노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라도 해야겠구나. 처음 폐지를 주었을 때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상자들을 찾았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모은 폐지가 고작 3,000원 어치였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것이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아저씨,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여기 우리 구역이에요. 폐지를 모으다 보니 동네 폐지 줍는 노인들과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과도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병들어 일을 못하게 되었거나 빚에 쫓겨 집을 잃은 이들. 여기 두부 한 모 사왔어. 나눠 먹자. 박 할아버지라는 분이 저에게 건넨 두부 한 조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여든이 넘는 노인이었는데도 저보다 더 강인했습니다. 길거리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째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야. 곧 익숙해질 거야. 박 할아버지의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이렇게 평생 살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역 근처 골목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술 취한 듯한 젊은이들이 저를 발견하고는 깔깔대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노숙자가 되었지만 아직 제게는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타를 당하고 있을 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단호한 목소리에 청소년들은 도망쳤고 그 자리에는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물티슈로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인간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태식이었고 근처 작은 식당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를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오늘 남은 음식이에요. 비록 그의 말처럼 남은 음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식당 사장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식당 뒤편에 작은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주무시면 어떨까요? 대신 아침에 식당 청소 좀 도와주시고요.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식당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제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뒤편 창고는 비록 좁고 낡았지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지붕과 벽이 있었고 그가 가져다 준 낡은 이불 덕분에 따뜻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 바닥을 쓸고 닦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아버님, 이것 좀 드세요. 손님들 먹고 남은 반찬인데 버리기 아까워서요. 처음에는 식당 사장이 저를 불쌍히 여겨 음식을 주는 것이 미안했지만 곧 그것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저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저 같은 노숙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한때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그의 아버지는 결국 홀로 병들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 식당 사장은 늘 후회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찾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요. 제가 아버님을 도와드리는 건 어쩌면 제 죄책감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아버님이 좋은 분이라 생각해서 돕고 싶어요. 식당 사장의 말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버림받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는 아마 짐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식당에서 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식당 사장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청소 일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혹시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스스로 간단한 요리를 해 먹으며 살았습니다. 식당 사장은 저에게 주방 보조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야채를 씻고 다듬는 정도였지만 점차 다양한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손맛이 있으세요. 이 나이에도 배우려는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그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단순한 주방 보조에서 국과 찌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승진했습니다. 물론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식당 사장은 매일 저녁 장사가 끝나면 약간의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아버님 월급입니다. 적지만 받아주세요. 처음으로 제 손에 쥐어진 돈은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구걸이나 폐지를 주워 번 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가 일해서 정당하게 번 돈이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저는 조금씩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옷, 칫솔, 면도기.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는 중에 한 중년 여성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녀가 식당 사장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저 손님이 아버님이 끓인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다고 칭찬하네요. 한번 인사드리세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끓인 된장찌개가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혹시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적 있으세요? 그녀의 이름은 김미자 씨였고 근처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그고 발효 음식을 만드는 일인데 연세 있으신 분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식당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가게에서 빼가려고 그러세요? 아버님은 우리의 자랑인데. 미자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제안이에요. 우리 가게가 좀 더 크고 월급도 더 드릴 수 있어요. 게다가 가게 위층에 작은 원룸도 있어서 거주하실 곳도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식당 사장은 제게 새 삶을 준 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제 사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자 씨네 가게가 더 안정적일 거예요. 저야 언제든지 아버님 보러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 어머니의 손맛에서 일하게 된 것이죠. 작은 원룸은 비록 좁았지만 제 삶의 첫 번째 독립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웠던 장 담그는 방법과 김치 담그는 비법이 이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아버님, 이 김치는 정말 일품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시는 거예요? 장아찌와 김치, 된장과 고추장. 제가 만든 발효 음식들은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의 가게는 점점 더 많은 단골을 확보하게 되었고 저는 어머니의 손맛의 실질적인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이름으로 된 메뉴 라인을 만들면 어떨까요? 할아버지의 손맛이라는 브랜드로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난 지 1년. 이제 저는 다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맛이란 브랜드는 생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자 씨의 반찬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
특히 제가 담근 김치와 장아찌는 예약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버님,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모두 아버님 덕분이에요. 미자 씨의 칭찬에 저는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뿌듯함이 일었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실은 제가 큰맘 먹고 가게를 확장하려고 해요. 홍대 근처에 새로운 점포를 내려고 하는데 아버님과 함께 했으면 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홍대 근처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였고 그만큼 임대료도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도전을 해도 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자 씨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전통 발효 음식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특히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면서 우리 같은 가게의 수요가 늘고 있어요. 게다가 아버님의 할아버지의 손맛 브랜드는 이미 입소문이 났어요. SNS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저는 SNS라는 말이 생소했지만 미자 씨가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에는 제가 만든 음식들의 사진과 함께 칭찬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의 손맛은 진짜 할아버지가 만드신대요. 70대 넘으신 할아버지가 직접 담그신 김치라니 너무 감동이에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노숙자로 전락했던 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홍대 점포는 예상보다 더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할아버지의 손맛은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건강한 음식이라는 콘셉트가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아버님,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대요. 미자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방송에 나온다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저희 치부, 특히 아들에게 쫓겨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미자 씨는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아버님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일어서신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거예요. 결국 저는 방송 촬영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인생 역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고 예상치 못하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역전에서 노숙하던 70대 할아버지, 이제는 핫한 브랜드의 주인공이 되다. 방송 이후 할아버지의 손맛,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자 씨는 서울 곳곳에 분점을 내자고 제안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저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한 가게들이 하나둘 늘어갔고 미자 씨는 제게 브랜드 수익의 일부를 지분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당연히 아버님 몫이에요. 아버님이 없었다면 이런 성공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처음으로 제 통장에 여유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길에서 걱정 없이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이제는 작은 월세방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미자 씨는 제게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라고 권했지만 저는 단출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사실 저도 이런 성공을 꿈꾸지 못했어요. 아버님과 함께하면서 제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자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가 길에서 방황하던 때, 그리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던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복이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약 2달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영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를 내쫓았던 아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방송 봤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합니다.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 지내면 된 거야. 제 말은 차분했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방송을 보고서야 연락해왔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좀 오시겠어요?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이 그립기도 했지만 다시 그 집에 가면 예전의 기억들이 밀려올 것 같았습니다. 저를 쫓아낸 그날의 기억, 50만 원이 든 봉투를 받던 순간의 굴욕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초대를 받아들여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 씨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가족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아버님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미자 씨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어떤 결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저는 아들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상처가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 앞에서는 어떤 원망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묵묵히 식사를 했고 식사가 끝난 후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그래. 이해해. 너희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겠지.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저희와 함께 살면 어떨까요? 이제는 상황도 나아졌고 아버지 방도 따로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시 아들과 함께 산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간절히 바랐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의 삶이 있었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맙지만 나는 지금 내 일이 있단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제 대답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힘든 일 그만두시고 편하게 쉬세요.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제 눈에는 다시 분노가 일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하는 일이 단지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호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힘든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보람이란다.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어. 그리고 그 속에서 나 자신도 행복을 찾았단다.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물론 너희와의 관계도 소중해. 손주들도 보고 싶고. 하지만 내가 찾은 이 새로운 삶도 포기하고 싶지 않구나. 집을 나서면서 저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맛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가 되었고 저는 종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한 지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미자 씨는 사업을 더욱 확장했고 저는 여전히 레시피 개발과 품질 관리를 담당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손주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가끔은 아들 가족이
제 가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제게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때 골칫거리였던 제가 이제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자 씨가 커다란 봉투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큰 제안이 들어왔어요. 대기업에서 할아버지의 손맛 브랜드를 인수하고 싶대요. 금액도 상당해요. 봉투 안에는 인수 제안서가 들어있었고 그 금액은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액수였습니다. 미자 씨는 덧붙였습니다. 물론 결정은 아버님이 하셔야 해요. 브랜드의 핵심은 아버님이니까요. 저는 아버님 뜻을 따를게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돈이면 남은 인생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고 아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손으로 일구어낸 이 브랜드가 대기업의 것이 된다면 그 정성과 진심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미자 씨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미자 씨, 정말 고맙지만 이 제안은 거절하려고 해요. 미자 씨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저도 사실은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는 제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저에게는 삶의 의미가 되었어요. 미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함께 이 브랜드를 더 발전시켜 나가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면서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이었던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아 역 앞에서 노숙하던 그 절망적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매일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며 저는 오늘도 할아버지의 손맛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역전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지금 절망의 순간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운 장이 시작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